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선 칼럼니스트가 진행하는 김선의 시사돌직구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정말 크게 다가오는 것은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리고 반드시 구해야만 되는 저 수많은 생명들을, 그 생명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방송과 SNS로 거의 실시간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엄청난 충격의 원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 이 사태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분들은 물론이고요, 지켜보는 시민들, 그리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구조된 생존자들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진도 앞바다 현장의 사고 수습만큼 이 사태를 지켜보는 사람들, 우리의 정신적인 이런 피해, 정신적인 정서적인 상처에 대한 이런 수습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하지연 교수님 연결해서 세월호 사태를 둘러싼 우리의 마음 치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여러 가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연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고 계시냐는 인사말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세월호 사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여러 가지 여쭤볼 텐데요. 그 세월호 참사로 많은 인명,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3학년, 1,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학교에 돌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런데 친구들을 너무나 많이 잃은 상태에서 학교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상담실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심리치료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가정에서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가정에서 또 이제 친척이나 다른 지인들을 만났을 때 또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건을 지켜본 이 학생들, 이 가정과 학교에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일단 저희가 이제 학교를 개교 문을 다시 열게 되는데 또 여러 가지 그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은 지금 꽤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학교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은 사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하시지만은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저희 정신과 학회에서 개입을 해서 소아정신과 선생님들께서 지금 거의 돌아가면서 10명 이상씩 상주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직접 상담하고 다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학교라는 울타리 자체를 이용하여 그 학교 안에서 안전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치유를 시작하고 또 결국은 학교를 다녀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길 우리가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학교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됐을 때 밖을 나가서 다시 또 노출된단 말이죠. 이때 또 하나 힘이 되어줘야 될 것은 지역 공동체의 힘이고 가족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가족이나 지인들, 특히 지금 안산 단원고 학생들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사실 위아래 동네에서 다 서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가족들이 실종자 가족이나 피해자 가족들이 한두 명씩은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은데 이때 우리가 이 얘기를 하거나 생존자 가족이든 아니면 1, 3학년 학생들 마찬가지로 이런 심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는 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일단 잘 들어주길 바라는 겁니다. 일단 무조건 들어주십시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고 힘이 됩니다. 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섣부른 설득이나 조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섣부른 조언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교적인 설득이 될 조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뭔가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담아서 이야기하는 게 나름 호의를 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은 호의를 가지고 도와주기 위한 호의로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칫 선을 넘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 듣는 사람이 자신의 무력감을 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나는 그 정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인가라는. 그렇기 때문에 판단적 조언, 이거는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말보다는 그냥 들어주는 것. 네. 힘들겠구나라는 이야기를 주는 것, 그 다음에 나는 언제든지 너의 옆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 필요로 하는 게 있을 때 무엇이든 안전함과 대책과 따뜻함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그런 메시지를 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주고 슬픔에 공감을 해주되 섣부른 조언이나
예. 예, 이런 것들을 피하고 항상 이제 지지를 보낸다는 뭐 의사를 전달해 주는 것 그 정도로 해두는 게 좋겠군요. 네, 그것만으로도 매우 충분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의욕이 앞서는 것만 좀 참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이나 이제 뭐 예. 학생들 부모님들이 이제 안산에 굉장히 이제 밀집된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이제 단원고등학교를 다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한 지역에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거나 심지어는 뭐 한국을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부모님들 인터뷰를 봤는데요. 그렇다면 뭐 전학을 가거나 아예 삶의 거처를 옮기는 것이 뭐 정신적인 이런 충격 회복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그것은 무엇이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참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떠나겠다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은 거기 남아서 사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심적 부담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어려운 외상적 기억이긴 한데 대부분은 시간, 뭐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은 시간이라는 변수를 갖고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그 안에서 상처는 아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와중에 10명 중에 1명 내지 뭐 100명에 1명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약한 가족, 약한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을 돕는 길은 이분들이 어딘가로 떠나서 혼자서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네. 자기식으로만 계속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근데 그것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용이한 곳에 있는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로 간의 연결고리가 있는 곳이 조금 더 안전한 곳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장일단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예. 단원고 학생들 중에 이제, 예.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학생들 말고 정말 세월호에 탔다가 극적으로 탈출해서 이제 구조된 학생들이 지금 아직 많이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곧 병원 치료가 끝나면 다시 이제 학교에 가야 하는데, 이들의 일상 복귀도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죄책감 같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요. 뭐 친구를 뭐 구했어야 하는데 이런 뭐 아쉬운 마음들 그런 것들을 호소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의 빈 책상을 마주했을 때 그런 안타까움과 그리움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존자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할까요? 결국은 돌아가야 되는 일이고요. 근데 네. 그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직접 진료를 하고 계신 고대 안산병원 선생님들하고 학교 측하고 아마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학교로 이제 다니게 되는 걸 떠나서 앞으로 석 달, 6개월, 1년 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물론 전국적인 지원들이 지금 현 시점에 단기적으로 집중이 될 텐데 이 어떤 관심이 결국은 석 달 정도 길어야 한 달 안에 대략은 아마 일상적 수준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요. 이때 남겨진 아이들 특히 생존자가 됐고 뭐 좀 한 학년에 정말 뭐 몇 명 안 남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뭐 두 반 정도 남게 될 두 반 세 반이 된 아이들에 대한 관리 장기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 이 친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접근이 용이한 네트워크가 시스템적으로 제공이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가장 신경 쓰고 지금부터라도 어떤 계획을 잡고 그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교수님 죄송하지만 지금 전화에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전화에 약간 그 전화 연결 상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곧 다시 연결해서 건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하지연 교수님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는데요. 생존자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 많은 시민들의 정신적 상처도 지금 매우 큰데요. 예, 하 교수님. 예, 연결되셨습니다. 네,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피해를 당한 이제 이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이런 가족들이 좀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정상적인 애도의 시간, 애도의 과정을 충분히 겪지 않으면은 뭐 가족이 붕괴되고 특히 뭐 부부가 헤어지거나 또 사회에 다시 복귀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는데요.
가족들이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를 하려면은 또 어떠한 치료 노력이 필요할까요? 전에 이제 다른 사고로 이제 친구를 잃은 분이 이제 인터넷에 올리신 글을 보면 이제 자녀를 잃은 부모의 경우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충분한 애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충분한 애도의 기간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떻게 문화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문화에서는 흔히 49제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 시기에 이제 어떤 옷가지 것들을 태우고 대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듯이 우리가 한 최소 3개월 정도까지, 2개월에 3개월 정도까지 심각한 우울과 애도와 상실감을 느끼는 건 정상적인 반응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때 느끼는 슬픔은 충분히 슬퍼하도록 하고 그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후에 이 부분이 죄책감이나 분노나 우울감이나 이런 다른 감정으로 전환되면서 부부관계나 다른 그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으로 넘어가거나 소모적인 감정의 소모적인 과잉 내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탓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이런 좀 굉장히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는 네. 중요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너무 이른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분들을 하나하나 본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부분의 그 심리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솔직히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다는 부분들이 들고 굉장히 힘든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한 열흘 사이에 신체적으로 너무 지쳐있고 탈진돼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간은 이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은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애도의 기간을 가지시면서 과정 안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차차 좀 현재로서는 상당한 전문적 지원들이 주변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상으로 좀 이렇게 참고 슬픔에 대해서 이제 분출하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좀 참고 울지 마라 이렇게 억누르는 면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자제를 하고 감정을 그런 것이 좀 미덕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분출할 것은 분출하고 애도의 기간을 갖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 분출하는 부분하고 약간 다른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다른 나라의 어떤 사건 현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건 현장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거든요.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요새 감정을 충분히 느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와의 지금의 이 상황만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좋았던 시간들, 그다음에 아이와 있었던 수많은 나날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되짚고 이야기하고 감정을 추스리는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고 감정 폭발시켜라, 분출해라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진도 사건 현장과 안산 단원고에 많은 상담 전문가분들, 교수님들이 나가 계시는데 이분들도 상담을 이런 피해자 가족들 상담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 겪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워낙에 엄청난 사건이고 또 이제 어린 자식들을 잃은 부모님들이 많아서 참 이렇게 상담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비극을 당하신 분들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스스로 가질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상담자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의 피해자를 대하는 상담자들의 자세 그리고 상담자 본인이 이런 상담 과정에서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이 생길 텐데 어떻게 좀 잘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어떤 분들이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이게 일반적 언론들한테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근데 상담하시는 분들이 힘든 거는 당연한 일이어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피해자 가족들 내지는 어떤 주변 분들,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뭐 이런 상담을 하시는 자원봉사를 하시거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들은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가는 건데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시고 그럴 겨를이 없는 분들을 이 문을 두드렸는데 열어주지 않는다고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아직 준비가 안 된 분한테 아니면 현재 그럴 겨를이 없는데 문을 안 열어줬기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현재 왜냐하면 지금은 상황을 수습하고 상황에서 어떻게든 뭔가라도 뭔가 해결을 하는 게 1차적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긴 길을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이 시점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탈진하거나 신체적으로 고갈되지 않거나 또 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큰 회복되기 어려운 데미지를 받기 전에 우리가 막아드릴 것인가의 문제지 상담을 하는 것으로는 굉장히 2차적이고 3차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상담자들의 자세를 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만약 그런 부분에 상처를 받으셨으면 솔직히 말해서는 일단은 좀 할 때가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옳은 생각이고요. 조금 거리를 두고 보시고요. 옆에 앉아 계시는 거. 그냥 뭘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옆에 있으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것만으로 사실은 좋은 상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물론 제가 거기 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무척 월권이고 미안한 말일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냥 원칙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현재 세월호 수색 작업에 많은 그 잠수부, 민간 잠수부들을 비롯해서 뭐 경찰, 해경 많이 투입되어 계시는데요. 이분들 역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는 분위기에서 아주 나쁜 기상 여건을 뚫고 하루에 몇 번씩이나 잠수를 해서 시신을 수습하고 계신데 이게 육체적으로도 매우 힘들지만 감정적으로도 이분들도 사람인데 물속에서 이제 시신을 꺼내오는 일이 아주 힘들 것 같고 정신적으로 매우 이제 힘드실 것 같은데 사고 수습 중인 이런 잠수부들의 심리치료 이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마찬가지로 일단은 휴식이 필요한 부분들을 아무리 구해내는 게 그리고 그 수색하는 게 급하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적정 휴식 시간을 보장해드리고 쉴 때 쉴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체력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수사 분들은 굉장히 독특한 직군이시지만은 이와 유사한 부분의 소방공무원들입니다. 그렇죠. 지난 1995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게 미국의 오클라호마의 연방정부 청사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의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서 참사 현장을 발굴하고 피해자들을 구조를 했는데 이후 약 3년이 지난 이후에 이 소방대원들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3%에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할 수 있었거든요. 네. 자, 이런 연구조사 결과를 볼 때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들어가서 신경 곤두선 상태에서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 시기가 끝난 다음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또 13%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은 이걸 통해서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가, 얼마나 정말 많은 도움을 줬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한 주변 사람의 감사의 말들 듣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고 저희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다 보니 전 국민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열 며칠째 우울감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거의 실시간으로 정말 구할 수 있는 아까운 생명들이 꺼져가는 걸 보면서 정말 계속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우울감, 정말 이제 트라우마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 지켜보는 시민들이요. 사건 자체 임팩트도 크지만은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지난 약 1년, 2년 사이에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그러니까 정말 어이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은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다는 것이 주는 임팩트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다라는 말을 갖는 해자를 해보면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은 그렇다면 믿을 수 있을 것이냐. 내가 배만 안 타면 괜찮을까.
라는 생각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있고, 또 하나 물론 지금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애들을 못 구했다는 1차적인 사건도 있지만 2차적으로 볼 때 그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동안 안전했을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 오기 때문에 확 나의 생존과 관련된, 나의 안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불안 자체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전 국민적인 분노와 애도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한다, 아니다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들에는, 이런 감정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느슨해져 있고 이로 인한 시스템적이고 전반적인 뭔가의 문제, 알 수 없는 어떤 문제들에 의해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재난적 사건들이 없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시 되돌려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냐, 확신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로 지혜를 모으고 우리의 어떤 관심을 모으는 부분들에 에너지를 쏟는 게 사실상 가장 전향적인 우리의 우울감과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 시스템이 주는 정말 안정감, 그런 안심,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졌다는 거, 예.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정말 일상적인 생활 자체도 과연 안전할 것인가, 이런 의문들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